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 가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사람들로 가득 찬 유니클로입니다. 유니클로요? 지금까지는 유니클로 이제 사람들이 텅 빈 유니클로. 근데 왜 꽉 차요? 준비한 오디오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오후 서울의 한 유니클로 매장. 물건을 사면 발열레이 하나를 무료로 주는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문을 열자마자 준비된 물량이 소진됐습니다. 선착순이라서 1시간 정도 돼서 오픈하자마자 마감이 됐어요. 원래 하루에 몇 개 주는데요? 하루에 150에서 200개 정도 진정인데 1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이야, 진짜 이래요? 네. 그 발열레이를 네. 그러면 일종의 그러니까 속칭 미끼 상품으로 네. 손님 끌기 위해서 심지어는 양말 몇천 원짜리 양말 사면 10,000원짜리 발열레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헐. 이래서 줄을 선다고요, 사람들이? 유니클로가 지금 10만 장을 선착순으로 네. 무료 배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10만 장이 거의 다 나갔대요. 불매운동 시작된 이후로 이제 동네 유니클로의 상황을 전해주는 감시대 네. 누리꾼들이 있거든요. 아니, 우리 이종훈 작가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근데 이분들이 어제 그제 인터넷과 SNS에 올린 글과 사진 보면 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유니클로 매장에 줄이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발열레이에 결국 무너지는 겁니까? 그 한 장에? 그래서 지금 누리꾼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내복 한 장에 이렇게 무너지나 끔찍하다. 어휴. 참담하다. 이 시국에 유니클로에 줄이 길게 들어서 있다니. 네. 내복으로 불매운동을 이기려는 괘씸한 꼼수에 우리가 당하고 있다. 이러면서 뭐 분노를 표시하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유니클로에 가서 발열레이 받았다라는 인증샷 올리면서 글 올리시는 분 중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애국심이 밥 먹여주냐? 양말 하나 사고 히트텍 받았으니까 난 게이득.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네. 불매운동을 조롱하는 글도 올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런 글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항일운동과 밀고 오고 포상금 받아 떵떵거리며 살면 게이득이겠네? 그러게. 네. 근데 물론 개인의 선택과 소비는 존중돼야 된다. 이런 글들도 많고요. 물론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음. 나는 국산 브랜드인 탑10 샀다라는 글과 인증샷 올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또 이게 또 그렇다고 국산 브랜드를 사는 게 합리적인 소비다. 또 이렇게 그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 또 다른 차원의 근데 얘기일 수도 있는 합리적이에요. 어떤 점에서? 가격이나 품질 면이나 사은품 챙겨가는 거나 이런 거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국산 브랜드 탑10이 구매 금액과 상관없이 우리도 발열레이 20만 장을 무료로 주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 대응 조치로? 예, 게다가 유니클로는 이 소비자가 발열레이를 받을 때 그 색상이나 사이즈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랜덤으로 제공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100을 입는데 예. 80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탑10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색상이나 사이즈를 고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니클로 사는 것보다 탑10을 사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상품적인 측면에 사회적인 맥락이 있으니까 뭐 상표 이제 그 노출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유니클로 매장에 발열레이 한 장 준다고 줄 서 있는 장면을 일본인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야후 재팬 한번 봤어요. 그래서 예. 야후 재팬 번역기 돌려서 봤는데 예. 참고로 야후 재팬은 일본의 넷 우익들이 많이 점령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유니클로 이벤트에 한국 사람들이 몰렸다는 뉴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밑에 댓글이 달려 있는데, 예. 야, 노재팬이라고 하더니 공짜라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구나. 자존심도 없나 보네. 한국은 정말 그렇게 해줄 가치도 없는 나라다. 그냥 철수해라. 공짜라면 자존심도 버리는 그런 나라에 물건 주지 말고 네. 일본 내 태풍 피해 지역에 무료로 나눠주라. 한국 사람들은 공짜 내복 한 장에 자존심도 버리는 사람들 이러면서 조롱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네. 넷 우익이 장악하고 있는 야후 재팬이라는 걸 알면서 제가 번역기를 돌려서 봤는데도 혈압이 많이 오르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네. 그렇다고 또 뭐 위축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인터뷰를 2번 하고 했습니다. 여행업 협회하고도 네, 했고 네. 소매점 연합회하고도 했거든요. 네. 불매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참고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니클로가 이번 행사 같은 출혈 경쟁을 하면요, 유니클로만 망해요. 그러겠죠. 양말 하나 사는데 발열레이 계속 끼워주는 행사 무한정 못합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안심하셔도 되고요. 네. 반대로 한 가지 그냥 좀 그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나 유니클로 같은 몇몇 그 기업들이 미운 거지 일본인들이 미운 건 아니잖아요. 아, 물론이죠.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과 노골적인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그럴 필요는 없다.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노아베. 네, 그렇죠. 노아베죠. 네, 3058님 문자 주셨습니다. 유니클로 말고도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슬퍼요라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 얘기는 준비한 오디오로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월
수출입은행은 외화 채권을 발행하며 달러 확보에 나섭니다. 당시 수출입은행의 채권 발행에 관여한 담당자는 모두 5명인데 KBS 취재 결과 이 가운데 부행장 A씨가 퇴직 후 바클레이즈에 고문으로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 부행장이 취업한 2014년 1월 바클레이즈는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15억 달러의 채권 발행 주관사로 선정됐고 1년 뒤에도 22억 5천만 달러의 거래를 따냈습니다. 이거 일전에 전해주셨던 바클레이즈 영국 뉴스 세계에서 다뤘었죠. 그렇죠. 네. 뉴스 세계에서 다뤘던 네. 거요? 네. 근데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전해드릴 때는 임원의 자녀. 네. 임원 친구의 자녀, 뭐 혹은 뭐 임원 자녀 이렇게. 근데 지금 나왔죠. 뉴스는 임원 본인이 지금 취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은 임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이 임원 같은 경우에 퇴직하고 나서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바클레이즈 고문으로 재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취업 제한이 2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수출입은행도 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국책은행에서 채권 업무 발행을 해왔던 고 임원이 특정투자은행에 취업하기 직전과 직후에 대형 계약을 맺었다. 이거 누가 봐도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클레이즈사가 이 임원 자녀 취업과 임원의 재취업이 이루어졌던 이 시기,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0년, 12년까지 네. 이 시기 동안 보면 네. 해체 발행 하나 하는데 주관사를 너무 많이 넣는다라는 비판 기사가 있었어요. 네. 이거 뭐냐면 끼워 넣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3군데, 4군데만 해도 되는데 5개, 6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그런 비판이 분명히 존재를 했고 바클레이즈가 특히 이름을 많이 올렸습니다. 여기에 또 예전에 머니투데이즈가 2012년에 한국 그 채권들을 담당하는 주간 IB들의 능력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 판매 실적 같은 수치로 따져보는 부분은 13위로 성적이 아주 나빠요. 근데 주간 은행들이 판단하는 주관적 판단, 정성적 판단에서는 4위를 기록하면서 종합 6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클레이즈는 서비스와 자문이 좋다고 하는데 네. 서비스와 자문 이게 뭔지를 뭘 의미하는 건지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둘 것 전직 같습니다. 임원에 대한 서비스인가 보죠. 여기서 서비스? 정리하겠습니다. 네, 바클레이즈도 정관예우하더라. 서비스가 좋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